자, 오랜만에 또 고쌤과 함께 사실 오늘은 좀 궁금했던 그러한 이야기,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셨던 이야기, 그래서 이걸 알면은 그리스 서국가에 대한 그런 것들 조금 또 반영하는 그런 사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미있고, 필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나도 궁금해. 그 전에 트로이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도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게 사실 영어 지문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재미있을 거야. 재밌을 거고 또 재밌게 한번 해볼 거고. 자, 먼저 인사.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그 그리스의 국가가 수천 개, 소국가가 수천 개였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쓰였던 게 아테네와 그 스파르타. 네. 근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전쟁 때는 합쳤죠. 그렇죠. 동맹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둘이 싸웠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이제 한번 썰을 풀어봐 주세요.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 투키디데스. 걔가 그 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걔가 만든 이게 나중에 그걸로 승자의 저주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승자의 저주 이론이 여기서 이걸로 따왔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하자고 했던 거는 이게 2500년 동안의 고전인데, 고전이라는 거는 사실 읽었을 때 그게 뭐 꼭 무슨 어디 내신에 나온다 그런다기보다는 폭을 넓혀줄 수가 있어요. 사고의 폭을. 아, 사고의 폭을 학생들이 고전이고. 아직 이렇게 사회생활을 겪어보지를 않아서 그런 면이 있지만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비문학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아직 좀 어린 것도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이치라든가 원리라는 것을 잘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데는 이런 고전 같은 게 굉장히, 저는 제가 어차피 오늘 다 요약해서 이 800쪽짜리를 다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예,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들으시면은 아마 굉장히 비문학이나 아니면 뭐 영어 지문 푸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고의 폭이 사탐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했고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도 많고. 이게 2500년 된 고전이? 네, 이걸 읽으면 모든 고전이 아마 그런데 다. 저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삼국지를 20번 읽으면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장비다, 유비다가 떠오른대요. 그럼 장비와 유비의 뭐 MBTI 이런 게 쭉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대요. 20번 읽으면은 조조야, 장녀야. 그리고 또 이 책이 거의 뭐 서양 고전 중에서도 굉장히 최초의 고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의 전반적인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뭐 왜 갑자기 전쟁사를 들고 오냐. 로마 전쟁사를 쓴 사람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왜 뭐 트로이 전쟁도 있고 페르시아 전쟁도 있는데 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이렇게 하느냐. 근데 제가 굉장히 이걸 좀 읽고 나서 이건 진짜 한번 전달해 주면 정말 좋겠다. 꼭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반복될 역사의 일들이다 하는 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트로이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사와 신화가 좀 겹쳐 있어. 인간과 영웅과 신, 예, 이 세 존재가 합해져 있죠. 완전히 합쳐져 있어서 분리를 못 하겠어. 어디가 신의 얘기고 어디가 인간. 그러니까 헤라랑 제우스랑 부부인데 예. 적군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갈려져 있는 건 역사적 사실 같은 건데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역사적 사실에 덧붙여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팩트, 어디서부터 이게 성경적 진실 이야기인지 이게 진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 팩트 아니야? 그런가요? 나는 성경을 다 팩트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인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그렇죠. 느낄 거예요. 하지만 다 존중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신화적인 면이 많고 헤로도토스가 쓴 페르시아 전쟁. 헤로도토스 역사의 아버지. 예, 최초의 역사 책이라고 하죠. 히스토리아. 나의 그런 탐사 보고서이다. 근데 그 세 권이 그 트로이 전쟁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게 세 전쟁이 이름 붙인 거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고 누구를 상대로 싸웠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그 투키디데스. 그럼 걔도 그리스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이고? 그렇죠, 그리스인입니다. 호메로스도 그리스인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자민족 중심주의인가?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호메로스도 그리스인이고 그리스인이 누굴 상대로? 트로이를 상대로 해서 싸운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고 또 헤로도토스는
그 사람 그리스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은 또 페르시아를 페르시아를 전쟁을 아. 쌓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쟁이고 그럼 전쟁이고 펠로폰네소스. 그다음에 투키디데스는 그 사람도 그리스인이거든요. 네. 그다음은 그 사람은 펠로폰네소스를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가 어디 있는 건데?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근데 그 세 권 중에서 트로이 전쟁을 다룬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 아주 거기에- 서양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 한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 전쟁을 쓴 헤로토스. 거기에서는 역사 히스토리아라는 책이 있죠. 그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쓴 역사서는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근데 이 세 가지 책 중에서 왜 하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느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로이 전쟁은 이제 그리스가 막 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가 가장 최절정기, 그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그 최절정기에 있던 그리스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럼 페르시아가 전쟁이 먼저예요? 펠로폰네소스가 먼저예요? 페르시아 전쟁이 먼저입니다. 동맹으로 했다가 예, 페르시아를 이겼죠. 이겼죠. 1, 그다음에 2, 3차에서. 예, 그다음에 둘이 싸운 겁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이 적이네.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게 교훈을 그다음부터는 그리스는 저는 없습니다. 없잖아. 그다음에 로마로 넘어. 로마로 예. 로마로 넘어가죠. 로마로 그리스 로마 넘어가니까. 하실 때. 예. 그리고 그때 사실 뭐 그 이스라엘도 다 로마의 점령지였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안 나오죠. 근데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처절히 무너진 이야기가 이런 것일수록 더 많이 교훈을 줍니다. 더 많이 교훈을 주고 비문학 같은 곳에서도 인용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습니다.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잘 되는 것만 이렇게 볼 때는 별로 느낀 점이 없는데 이렇게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이런 걸 보면은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추락한 뒤에 다시 올라오지 못했지. 못 올라왔어. 한마디로 인생무상 네 글자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인생무상. 엄청 헛되다. 진짜 헛되고 솔로몬의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고 또 우리가 그냥 계속 기출되는 철학 같은 것만 계속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굉장히 또 다른 방면으로 넓혀줄 수 있는 게 충분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자 좀. 준비해갖고. 예.